202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목다보 송하담. 아버지는 목수였다. 팔뚝에 물간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나무는 해저를 걷던 뿌리를 생각했다. 말수적은 아버지가 나무에 박히고 있었다. 나무와 나는 수많은 못질의 향방을 읽는다. 콘크리트에 박히는 못의 환희를 떠올리면 불의 나라가 근처였다. 새못은 고달픈 공성의 날들, 당신의 여정을 기억한다. 아버지 못은 나무못, 나무의 빈 곳을 나무로 채우는 일은 어린 내게 시시해 보였다. 뭉툭한 모서리가 버려진 나무들을 데려와 숲이 되었다. 당신은 나무의 깊은 풍경으로 걸어갔다. 내 콧수염이 무성해질 때까지 숲도 그렇게 무성해졌다. 누군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 박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 빈 곳은 신의 거처였고 나의 씨앗이었다. 그는 한 손만으로 신을 옮기는 사람. 나무는 노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당신에게 노동은 어려운 말. 그의 일은 산책처럼 낮은 곳의 이야기였다. 숲과 숲 사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신은 죽어 나무에 깃들고 아버지는 죽어 신이 되었다. 나무가 햇살을 키우고 나는 매일 신의 수러를 읽는다. 목어처럼 해저를 걷는다.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인데요.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목다보가 뭘까요? 목다보. 제가 목다보라는 것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못이더라고요. 책꽂이 만들거나 이럴 때 나무 판자와 나무 판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나무못이에요. 근데 못처럼 뾰족하지가 않고 그냥 나무못 이러면 될 걸로 굳이 목다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그러면 뾰족한 느낌이 들죠. 근데 목다보는 못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뭉툭합니다. 쇠못은 뾰족한데 목다보는 끝이 뭉툭해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그 인품을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에서 아버지는 목수였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직업을 밝히는 그런 진술에 해당되죠. 팔뚝에 물간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나무는 해저를 걷던 뿌리를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우선 물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있어요. 제가 그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식물을 좀 아는데요. 그 그러니까 물관이 있고 영양분 흐르는 관이 있는데 나무에는 관다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물관다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관은 사람은 혈관이라면 나무는 물관이 있는 거죠. 물을 흡수하는 관입니다. 그 다음에 팔뚝에 물관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팔뚝을 나무의 줄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무는 해저를 걷던 뿌리를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 해저, 뿌리 이러면 뭔가 생명의 근원이 좀 떠오르죠. 해저, 모든 생물은 해저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뿌리도 그 근원이죠. 근자가 근원의 근자가 뿌리 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시 생명의 근원을 생각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말수 적은 아버지가 나무에 박히고 있었다. 자, 아버지의 성품은 말수가 적은 편이고 나무에 박혀 있었다 이 말은 글쎄요 그 아버지가 목수니까 나무로 일을 하면서 그 뭐랄까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에 신령이 깃들듯이 즉 마을 앞에 옛날 시골 마을에는 마을 앞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하나씩 있었죠. 그 나무에 당산신이라고 해요. 당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집이 있으면 그것을 당집이라고 하죠. 근데 그 나무에 깃든 신령이 그 마을의 수호신이죠. 마을을 보호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그 나무에 깃드는 가족을 보살피고 또는 뭐 이웃 마을 사람들 또는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신령의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나무와 나는 수많은 못질의 향방을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못은 어디에 박히는 거죠. 근데 박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채워지기도 하죠. 빡빡하게. 그러니까 못질의 향방이라는 것은 어느 빈 곳을 채우는지 그 빈 곳을 채우는 즉 우리가 이렇게 해바라기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고 이러듯이 어느 빈 곳을 채우는지를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콘크리트에 됐습니다. 콘크리트에 못이 박히는 환희를 떠올리면 불의 나라가 근처였다라고 했어요. 콘크리트는 너무 꽉 채워져서 콘크리트는 딱 하면 벽이 생각나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벽은 그 벽에 박히는 못의 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벽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전혀 침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에 침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콘크리트 벽은 꽉 채워진 것 같지만, 그죠? 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아주 깡깡한 사람들을 인정머리 없다고 하죠. 단단한 사람이 꽉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머리가 비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콘크리트를 쓴 것 같아요. 그 콘크리트를 채우겠대요. 뭘로? 못이 채우는 거죠. 불의 나라가 근처였다. 이 말은 아주 뜨거운 그런 뭐랄까요? 그 따뜻함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좀 불의 나라는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세못은 고달픈 공성의 날들, 공성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한다라는 뜻인데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 또 프란츠 카프카 같은 소설에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법 앞에서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성이란 것은 어떤 자기들끼만의 세계에 성벽을 두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하죠. 그 대신 그 성은 자기들이 어떤 꽉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는 곳으로서 인식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인간성이 비어 있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쇠못은 그 공성을 즉 성을 공격하는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여정을 기억한다. 빈 곳을 채우는 아버지의 여정이고 또 세못의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뭐죠? 그 노고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못은 나무 못, 그러니까 쇠못처럼 날카로운 못이 아니라 나무처럼 좀 부드러운 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의 빈 곳을 나무로 채우는 일은 어린 내게 시시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나무의 빈 곳을 나무로 채우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근데 그때 어린 내게 시시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뭉툭한 모서리가 버려진 나무들을 데려와 숲이 되었다. 뭉툭한 모서리라는 것은 한 공간에서 가장자리를 모서리라고 하죠. 근데 가장자리는 대부분 날카롭고 뾰족한데 뭉툭하대요. 즉 각이 서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모서리는 아버지가 한 중심에 선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 인간 삶에서 좀 약간 그 변두리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버려진 나무들을 데려와 숲이 되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숲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보이고, 뭐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을 데려와서 숲이 되었다. 그 숲이라는 것은 흔히 생명의 터 또는 생명들의 모임이 숲이죠. 숲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숲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무의 깊은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숲의 일부가 된 것이고 숲에 깃든 거죠. 이 시에서는 뭔가에 깃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그 시 전체를 본체의 분위기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박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 여기는 시 전체를 한마디로 진술해주고 있죠. 빈 곳은 신의 거처였고 나의 씨앗이었다. 빈 곳이 신의 거처였어요. 빈 곳에 신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 내가 깃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 빈 곳에 채워놓는 그 속의 역할을, 속 알죠? 속 만두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빈 곳에 아버지가 그 빈 곳에 채워넣는 그런 속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빈 곳에 채워진 거죠. 그는 잠깐만요. 그는 한 손만으로 신을 옮기는 사람. 망치질하니까요. 망치에는 신의 뜻이 들어있고 신이 깃들게 망치질을 하면 그 망치질 대상에 나무에 또는 못에 신이 깃들게 되는 거죠. 못이 박히니까 그 못이 박히는 모습을 신이 깃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는 노동을 노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삶을 위해서 글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수를 받고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나무는 노동을 그냥 삶인 거죠. 그냥 삶으로 여기는 거죠. 당신에겐 노동은 어려운 말. 노동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래요. 이거 좀 뭐라고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노동 자체이면서도 노동을 말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쉬운 말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산책처럼 낮은 곳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산책이라는 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곳, 즉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일, 그런 가벼운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숲과 숲 사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걷고 걸었다. 숲, 생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깃들어 걸었다. 그 숲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신은 죽어 나무에 깃들고 아버지는 죽어 신이 되었다. 신은 나무에 깃들어서 마을을 지키죠. 근데 아버지가 죽어서 나무에 깃들었으니까 아버지도 신이 된 거네요. 그 마을을 지키는 신. 그죠? 또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신이기도 하고 그런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을 앞에 당산나무가 있으면 그 당산나무에 깃들어 있는 신이 되었고, 집을 지으면 집에 있는 목재에 깃들어 있으니까 그 목재에 깃든 가족을 지키는 어떤 신이기도 한 거죠. 우리 왜 옛날에 집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잖아요. 부엌신 있고 무슨 신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무가 햇살을 키우고, 이 말 참 예쁜 것 같아요. 나무가 햇살을 키운대요. 그냥 햇살만 있으면 그냥 따뜻한 건데 나무 위에 햇살이 있으면 생명이 훨씬 더 싱그러워 보이죠. 나는 매일 신의 수로를 읽는다 라고 했어요. 수로. 나는 매일 신의 수로를 읽는다. 수로라는 것은 설명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는 B이다 하면 A가 주어고 B이다가 수로잖아요. 그러면 신의 수로를 읽는다 이 말은 신이 설명하는 말을 읽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 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신에 대한 정보를 읽는다라는 뜻도 되죠. 목어처럼 해절을 걷는다. 뭐라고 하죠? 그 수미상관 느낌이 좀 나죠. 앞부분에서 해저 이야기했는데 끝나면서 또 해저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모고라는 것은 절에서 그 종을 치듯이 원래 그 큰 범종을 치기도 하지만 나무 종을 치기도 해요. 근데 그 나무 종이 나무로 만든 그 물고기 모양으로 생겨서 주로 공양이나 예배 어떤 예부를 알릴 때 자기 주로 그 절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때 치는 종, 북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것을 목어라고 합니다. 목어처럼 해저를 걷는다. 그런데 목어는 해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공중에 떠 있죠. 근데 해저를 걷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저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목어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지금 그 근원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일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목다보 송하담 시인의 목다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 같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어 선택이 아주 특별하고 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이런 내용을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시를 쓰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시 같습니다. 아주 시각적인 면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